내일은 늦습니다. 바로 지금 건강 365 영상 좋아요 눌러주세요. 사랑하는 가족에게 전하는 최고의 선물 건강 365 공유해 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마음이 답답하여 일어나는 화를 울화로 표현합니다. 울화가 병이 되는 걸 울화병, 화병이라고 하죠. 화병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 걸까요? 경희대 한의대 황덕상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교수님. 울화병, 화병 같은 의미인 거죠? 한의학에서는 어떻게 정의가 되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일단은 화병과 울화병은 같은 뜻으로 얘기를 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울화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울체되어 있다. 그러니까 단순히 바로 즉흥적인 스트레스가 아니라 조금 오래된 화들이 계속 참음을 반복함으로써 오히려 유발되는 그런 분노 감정 장애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한의학에서는 이제 이 화병에 대해서 몇 가지 그런 특징들을 얘기를 하는데요. 결국은 이런 스트레스 인해서 발생하는 분노와 억울함 같은 감정들이 누적이 점점 돼서 울체돼서 뭉치면은 이게 화의 양상으로 폭발하기 때문에 그의 화의 양상이 몸의 열기일 수도 있고 답답한 걸 수도 있고 또는 이렇게 위로 팍 치밀어 오른다고도 할 수도 있고 또 뭔가 이렇게 응어리진다, 뭐 덩어리가 뭉친 것 같다고 하는 그런 신체적인 증상들이 나타나면서 네. 억울하다, 분하다 이런 정신적인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데 단순히 이제 분하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런 것이 통해서 내가 뭔가 이겨내겠다, 내가 이거에 대해서 더 힘을 내겠다 하는 쪽으로도 좀 나타날 수 있게 되는데요. 네. 결국은 이제 화라고 하는 것이 우리 몸에서 생리적으로 얘기할 때는 에너지라는 의미를 가지고도 있거든요. 결국 인체의 활력을 나타내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이 화병들이 사실은 좀 우리가 화가 있는 민족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게 어떤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힘으로도 될 수 있었던 그런 부분도 있어서 한의학에서는 약간 병적인 부분과 또는 이게 생리적인 부분, 좀 긍정적인 부분이 어떻게 보면 같이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얼마나 힘들면 화병이라고 진단이 될까 싶은데요. 이 화병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병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굉장히 이제 화병이라고 해서 병적인 것으로 나타나는 거는 우리가 유병률이라고 하는데 보통 4.2%에서 13% 정도가 우리 1차 의료 현장에서 접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연구 보고도 있고요. 네. 그런데 이게 단순히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특징적으로 이제 나타났던 건데 우리나라 자체에만 있는 병은 아니고요. 벌써 1994년도 미국 정신의학회에서 화병이라고 하는 한국 발음 그대로 HWABYUNG 해서 화병이라고 하는 게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편람 제4판에 등재되었습니다. 네. 결국은 우리 화병이 분노를 억제해서 생기는 분노증후군이라는 개념으로서 외국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정신질환 중에 하나로 좀 나타나 있고 그것이 바로 정신과적인 그런 아주 심하면은 문제로 치료를 해야 된다고 하는 질병으로도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네. 분노 증후군이라는 표현도 쓰셨는데 스트레스와는 어떻게 다른지도 궁금합니다. 네, 아무래도 그냥 단순히 스트레스가 왔다는 것은 어떤 일시적으로 내가 그런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거지만 이 화병이라고 하는 것은 이 스트레스가 지속적으로 누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어떤 신체적으로 좀 나타나게 되는 것인데요. 네. 결국은 내가 스트레스를 받는 거는 누구나 다 받을 수 있고 우리가 일상생활 할 때는 스트레스를 안 받는 사람은 없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것이 실제로 내가 몸에서 어떻게 나타나서 통증이 있다든지 뭐가 걸렸다든지 아니면 내가 감정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던 것들이 나타나는 그런 오래 누적이 돼서 나타나면 이제 화병이 되는 것이고 그냥 우리가 그냥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들은 일시적으로 지나가거나 우리가 자고 일어났더니 좀 풀린다든지 이런 쪽으로 좀 이제 쉽게 풀릴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우울증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우울증은 어떻게 보면 이제 정신적인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 화병은 정신적인 것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감정적인 것까지도 이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우울증들은 물론 증상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울증 그러면은 약간 감정이 무미건조한 것이죠. 네. 그래서 환자가 의욕이나 생동감이 없고
오히려 뭐 화도 내지 않고 그냥 어떻게 보면 얼굴도 가면양 얼굴이라 그래서 뭐 감정이 이게 화를 내는 건지 뭐 슬픈 건지 이런 것들을 좀 잘 안 나타나게 되는 그런 반응이 없는 경우들이 좀 있다고 하면은 네. 오히려 화병은 약간 생동감이 넘치는 겁니다. 아. 오히려 울화가 화병은 있지만 내가 이런 분노들을 오히려 명확하게 증오를 표현하거나 격한 감정. 그런데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또 지금 상황을 극복하려는 결연한 의지, 어떻게 보면 이게 화라고 하는 것이 우리 몸에서 생리적으로 에너지가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극복하려는 그런 동기도 될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울증과는 약간 신체적인 증상들이 위주가 나타나는 화병이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화병에 대한 진단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진단 기준이 어떻게 정리가 될까요? 네, 화병은 그런 핵심적인 신체 증상들이 좀 있고요. 거기에는 이제 뭐 가슴이 답답하고 열감이 있고 치밀어 오르거나 뭐 명치나 목이나 이런 부분에 뭉친 덩어리가 느껴져 있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 네. 또 핵심적인 심리 증상으로 해서 억울하거나 분한 감정들을 자주 느끼거나 또는 마음이 응어리 있거나 한의 감정들이 있거나 이런 것들이 좀 핵심적으로 나타날 수 있고요. 네. 그와 또 관련되는 그런 신체 증상 중에서 입이 마르거나 목이 마르거나 뭐 두통이나 어지러움 또는 이제 잠을 자기 어렵거나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그러면서 또 관련 심리 증상에서 사소하게 화를 내거나 분노가 치밀거나 뭐 어떤 자신이 초라하고 불쌍하게 느껴지거나 자주 놀라거나 이런 증상들이 같이 나타나면서 네. 대인관계가 좀 어렵거나 이런 여러 가지 스트레스적인 부분들이 많이 나타날 때 이러한 것들의 그런 나타나는 그런 증상들의 개수들을 좀 따져봐서 이것이 몇 개 이상 되면 어떤 특정 점수 이상이 되면은 화병이라고 진단을 하게 됩니다. 네. 비교적 젊은 화병 환자가 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기본적인 화병들은 우라병이라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화병은 좀 중년 그런 뭐 특히 여성들에게 많이 나타났고 물론 남성들에게도 좀 많이 나타났지만 네. 최근에 이제 연구에 따르면은 뭐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따르면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화병으로 이제 병원에 이제 내원한 40대 환자들이나 뭐 그 이후 30대 이전에 그런 젊은 그런 세대를 봤을 때 오히려 40대 이상의 환자들은 좀 감소하는 소견을 보였고 네. 오히려 30대 이하의 젊은 세대들이 오히려 조금 2,500명대에서 4,000명까지 좀 이렇게 증가하는 그런 상태를 봤는데요. 결국 우리가 이제 화병이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사회가 좀 복잡해지고 또는 뭐 사회적인 그런 변화 속에서 불안감 또는 뭐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이 좀 누적이 되면서 계속 화병들의 그런 발생하는 나이들은 점점 줄어드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네. 물론 이것은 단순히 한 가지 원인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닐 것 같고요. 결국 이제 우리가 사회적으로 많은 스트레스들을 받는 그런 세대들이 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화병이라고 하면 여성들을 떠올리는데요. 여성들만의 증상은 아닌 거죠?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화병의 유병률을 뭐 4%에서 13% 정도로 봤을 때, 그 중에 이제 남성 화병 환자도 한 2.5에서 3% 정도 봤는데요. 결국은 화병 환자 중에서 한 10%에서 한 23% 정도는 좀 이제 남성들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결국은 이제 여성들이 굉장히 많고, 기본적인 전통적인 그런, 화병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억울하게 이제 그런 우라가 쌓이는 그런 여성들 위주로 봤다 그러면은 네. 이제 사회가 어느 정도 많이 좀 바뀌게 되면서 남성들 또한 스트레스를 받고 또는 뭐 직장 스트레스라든지 뭐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스트레스를 좀 받아서 남성들에게 화병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화병이라고 하면 열을 떠올립니다. 실제로 열이 오르는 건가요? 네, 아무래도 화병 증상에서 가장 대표적인 그런 신체 증상들이 우리가 열남, 위로 이제 훅 올라오르는 상열감, 뭐 치밀어 오른다, 이런 답답하다, 이런 것들이 같이 나타나면서 또는 실제로 입도 마르게 돼서 결국은 우리 몸에서 열이 작용해서 내 몸에 있는 수분들을 말리게 된다, 이런 것들을 좀 나타나서 결국은 단순히 화라고 하는 게 말뿐만 아니라 병인의 원인이 뿐만 아니라 우리 신체적으로 나타나는 게 약간 열의 형상으로 나타난다고 해서 네. 화병으로도 좀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화병이 어느 날 갑자기 발병한다기보다는 지속적인 위험 상태가 이어지면서 드러나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많이 참을수록 증상이나 치료가 좀 힘들어지는 걸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뭐 증상이나 이런 것들이 힘들어진다기보다는 화병 자체라고 하는 것이 6개월 이상의 장기간의 스트레스들이 좀 누적이 됐을 때, 그리고 그것을 풀지 못하고 쌓아두면서 생기는 우라라고 하는 그런 병으로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결국은 화병이 심해지는 것보다는 화병이 나타나는 것 자체가 이거를 화를 잘 풀어주지 못하는 거죠. 적절하게 스트레스를 어떤 식으로든 발산을 하거나 내 몸에 열을 좀 발산을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화병의 경과라고 하는 그런 단계를 이제 4단계 정도로 나눌 수가 있는데, 네. 결국은 어떤 상태를 좀 스트레스를 받거나 충격적인 사건을 받았을 때, 음. 분노기라고 하면은 화를 막 질면했을 때 화가 막 치밀어 오르는 그런 분노 시기가 있어서, 이런 것들은 뭐 몇 분이나 며칠이 지나면은 이제 끝이 나는데, 네. 오히려 이런 분노기를 지나고 나면은 다음으로 이제 갈등기, 바로 이 분노를 해소하는 시기가 나타나고 고민이 많고 불안해지고 쉽게 놀라는 그런 정신적인 증상들이 있는 갈등기가 되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체념기 다음으로 오는데, 이런 분노를 억제하고 참았는데 감정이 해소되지 않으면서 계속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약간 우울하게 되는 그런 체념기가 되고, 오히려 이제 또 그게 더 오래되면은 이 억울함과 분노와 이제 우울한 불안감들이 한채 신체화적으로 나타나는 화병의 신체적인 증상들이 이제서야 나타나게 되는 그런 경과들을 가진다고 그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네. 혹시 체질하고도 연관이 있을까요? 네, 물론 이제 뭐 사상 체질에 어떤 체질에 따라 화병이 더 많냐, 적냐 이런 거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제 화병에 잘 걸리는 그런 사람들이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착한 사람들인 거죠. 아니면 너무 자기가 참고 자기의 감정을 적절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약간 내성적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이런 분노나 슬픔들이 있을 때 그때그때 바로 적절히 잘 해소를 하고 표현을 해야 상대방에 있어서의 오해도 풀리고 적절한 위로를 받으면서 이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면은 이런 화병들이 생길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우리가 상대적으로 뭐 체질적으로 나는 열이 많아, 뭐 이런 몸이 차가운 뭐 내가 냉증 환자보다는 오히려 좀 열이 많아,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그런 열들을 충분히 발산하지 못했을 때 오히려 이런 우라병의 증상으로 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화병을 호소하는 분들은 그럼 어떤 표현으로 증상을 설명을 하시나요? 증상도 다양할 것 같은데요. 네, 대부분 이제 가장 신체적으로 나타나는 거, 뭐 위로 열이 납니다, 뭐 가슴이 답답합니다, 목에 뭔가 덩어리지고, 뭐 입도 마르고, 이러한 화병의 이제 일반적인 증상하고, 뭐 손바닥, 발바닥이 오히려 이제 가슴이 굉장히 뭐 뜨겁고, 오히려 손바닥, 발바닥은 뭐 차가운 그런 우리 몸에서 신체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증상들과, 심리적으로도 어떻게 보면 좀 자꾸 분노가 치밀고 화가 나고 울컥울컥하게 화를 내고, 또 그 다음에 또 다시 이제 좀 다운이 됐을 때에는 오히려 더 불안해지고 잠도 못 자고 고민도 많아지고, 네. 그걸로 인해서 어떤 일상적인 뭐 대인관계나 이런 것들에 좀 어려움을 갖게 되는 그런 것들이 이제 화병의 그런 대표적인 증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방치할수록 다른 질환으로도 이어지기도 하겠어요. 네, 화병이 이제 주로 정신적인 질환에서 뭐 우울증이라든지 뭐 범불안 장애라든지 뭐 공황 장애라든지 또는 뭐 신체형 장애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날 수도 있고, 네. 오히려 이제 심혈관 계통의 뭐 고혈압이라도 그런지 뭐 내분기 계통의 뭐 고지혈증의 이런 악화나 이런 것들로 좀 연결이 되고, 심혈관 계통이나 또는 뇌혈관 질환들과도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적절하게 치료를 좀 하시는 게 증상이 심할 때에는 오히려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병원을 찾는 분들을 보면서 좀 안타까운 경우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화병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단순히 이제 개인의 감정적인 부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제 네. 참고 하다가 나 혼자 잘하면 되겠지, 또는 내가 극복해야 되겠지 하다가 오히려 다른 이제 신체적으로 뭐 심혈관 계통, 뭐 뇌혈관 질환 이런 여러 가지 치명적인 질환의 위험성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네. 결국 이제 어떤 다른 그런 신체적인 질병, 후유증을 남기는 질병으로 가기 전에 오히려 좀 미리미리 좀 관리를 하시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참고 참다가 오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이런 분들 치료는 어떤 방법으로 진행이 될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화병은 이제 정신적인 부분도 있고 신체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다 적절히 이제 치료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결국 이제 증상을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가슴에 뭉친 기를 풀어주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화라고 하는 것이 위로 화기가 올라가기 때문에 전신의 기를 좀 내려서 순환시켜주는 방법도 있고, 네. 그리고 우리 몸에서 이제 담을 튼튼하게 하고 신경을 좀 안정시키는 방법으로 좀 치료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개선시키는 그런 생활 개선을 잘 티칭을 해서 그런 치료를 하는 원칙을 삼고, 그거에 따라 뭐 약 처방을 한다든지 침 치료를 한다든지 뭐 다양한 치료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한약 처방은 주로 어떤 약재들이 쓰일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화병을 치료를 할 때 우리가 이 화병이 왜 오냐, 우라가 된다, 치밀어 오른다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한약에서는 오히려 우라를 좀 꺼주는 그런 부분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네. 또 이 우라라고 하는 게 막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막힌 것을 풀어주는, 순환을 시켜주는 그런 약이 돼서 뭐 분신기임이라고 하는 처방도 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기운을 잘 순환하게 해주는, 막힌 것을 뚫어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운이 오히려 우라가 오래되다 보면은 기운이 약해져가지고 오히려 더 불안초조해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네. 경우는 또 마음을 이제 안정시켜주는 그런 한약재들이 좀 들어가서 뭐 치료를 하게 됩니다. 네. 침과 뜸 치료를 통해서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어떤 걸까요? 네, 아무래도 침이 우리 몸에서 어떤 경락에 작용을 했을 때 가장 좋은 것은 우리가 음양의 조화 또는 부정거사라고 해서 좋은 것은 보태주고 나쁜 것은 이제 빼주면서, 그리고 기혈이 순활되는 그런 통경시켜주는 그런 것들이라고 하는데요. 결국은 울화, 화병의 기본은 막혀 있는 건데, 그 막혀 있는 것을 풀어줘서 가슴이 좀 답답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좀 시원하게 해준다든지, 또 목에 걸려 있는 그런 신체적인 증상 또는 뭐 통증이 나오는 것들을 좀 완화시켜주는 그러한 치료가 있는 것이 바로 침 치료가 되는 것이고요. 결국은 이제 우리가 화병이어도 위로는 또 열이 있지만 또 아래쪽으로는 또 몸이 차갑고 순환이 안 될 수 있는 그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네. 뜸은 이제 다리 아래쪽으로 하체 쪽으로 좀 뜸을 떴을 때는 오히려 그런 순환이 좀 더 잘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네. 일상에서 할 수 있는 뭐 지압법이라든지 도움이 되는 방법은 없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급하게 어떤 그 증상들이 나타났을 때 심하면은 이제 치료를 받을 수도 있지만, 증상들이 좀 심하지 않을 때에는 가장 이제 지압 같은 거를 좀 하시는 것도 좋은데요. 아. 지압들은 이제 우리가 진단점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뭐 전중이라고 하고 옛날에 이제 요즘에 단중이라고도 하는데, 여기 이제 그 가슴 젖꼭지 사이에 중간에 명치 쪽에 요런 부분들, 여기를 눌러주시면은 명치 부분이요? 굉장히, 네, 명치 부분을 좀 눌러주면은 굉장히 그렇게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다. 아. 이럴 때 뭐 화병의 뭐 진단에도 쓰여지지만, 어떤 이렇게 좀 우리가 답답할 때 가슴을 쓸어내리거나 하면 좀 진정이 되듯이 네. 이런 쪽을 좀 눌러주시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네. 그리고 우리 몸에서 그 손가락 중에서 우리 두 번째, 세 번째 손가락 사이에 이제 노궁이라고 하는 자리가 있는데요. 이걸 이렇게 그 주먹을 살짝 쥐면은 세 번째 손가락이 딱 닿을 때 요 옆에 있는 그 두 번째, 세 번째 손가락 사이 중심이 바로 이제 노궁혈이라고도 합니다. 네. 그 이 노궁혈이라고 하는 자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 심포경이라 그래서 심장의 기능을 담당하는 그런 경락이라서 좀 마음을 좀 안정시켜주고 스트레스를 풀고, 또 우리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 좀 과로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풀어주는 그런 자리가 있기 때문에, 네. 만약에 우리가 뭐 직장 스트레스로 해서 약간 나 화병 같아 이럴 때는 이 자리를 좀 이렇게 꼭꼭 눌러주시는 그런 지압을 하시고, 뭐 필요하면 우리 뭐 볼펜이나 이런 딱딱한 이런 걸로 이렇게 꼭꼭 눌러주시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계속되면서 가슴이 답답하고 또 긴 호흡을 하지 않으면 숨쉬기가 어렵다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가슴이 옥죄는 듯하고 가슴이 철렁하기도 하고 이런 증상들이 어떨까요? 화병을 의심할 수 있는 걸까요? 네, 우리가 화병의 그 진단을 할 때 핵심적인 신체 증상이 네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게 이제 가슴이 답답하고 또 열감이 느껴지거나 또 치밀어 오르거나
또 이제 목이나 명치에 이제 뭉쳐진 덩어리 같은 것이 나타나는 것들, 이게 이제 가장 핵심적인 신체 4가지 증상이라고도 하는데요. 네. 바로 이제 지금 얘기한 증상들이 어떤 핵심적인 신체 증상 중에 다 해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날 때에는 뭐 다른 질환이 없을 때 뭐 혈압이라든지 또는 뭐 호흡기 질환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데도 이렇게 나타난다고 하면은 화병을 의심해보고 좀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혹시 협심증일까도 생각을 하신다는데요. 친정 어머니가 협심증이어서 아마 가족력도 의심하시나 봅니다. 화병의 특징적인 증상이 있는지를 질문을 하셨는데 어떨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협심증은 결국 이제 심장 질환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가장 확실하게 이제 나타날 수 있는 것은, 만약에 협심증이라고 하면은 운동할 때나 이럴 때 오히려 증상들이 더 심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결국은 나는 이제 가슴이 답답하고 뭔가 그러는데 오히려 움직일 때나 운동할 때는 전혀 뭐 그런 증상들이 없어지고 괜찮다고 하면은 이건 이제 심장 문제는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경우는 이제 협심증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고요. 만약에 이제 정말 뭐 숨이 차다든지 뭐 움직였을 때 더 심하게 된다든지 할 때에는 심장과 관련되는 그런 질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거는 꼭 빠른 시일 안에 그런 진료와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한 번씩 몸에서 열이 오른다는데 흔히 화가 치밀어 오른다는 표현을 하잖아요. 이분이 이런 경험을 하는 것 같은데요. 이럴 때 조치할 수 있는 방법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우리 뭐 일상적인 생활을 해서 갑자기 이렇게 나타날 때는 좀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시원하게 하거나 온도를 내리거나 뭐 이동을 하거나 시원한 물을 마신다든지 이런 부분도 있지만, 또 그런 것들이 여의치 않을 때는 어떻게 보면 이제 급하게 지압 같은 거를 하시는 것도 좋은데요. 조금 전에 지압이요? 말씀드렸던 어떤 노궁혈자리라든지 또는 만약에 이 혈자리가 정확하지 않으면 손바닥 중앙에 또 이제 4번째, 5번째는 소부열이라고 하고 있는데, 네. 이 자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몸에서 열을 조절하는 그 자리이기 때문에 뭐 손바닥 안쪽과 바깥쪽을 이제 계속 이렇게 좀 눌러 주셔서 꼭꼭 자극을 주시면은 내 몸에 좀 화를 좀 내리고 좀 긴장을 좀 풀어주는 그런 자리일 수 있기 때문에, 네. 만약에 이제 당장 자리를 피하거나 일어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은 이런 자리 이제 뭐 책상 밑으로 손을 꼭꼭 눌러 주신다고 하는 방법들이 좀 그 즉흥적인 그런 응급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네. 화병으로 고생하는 분들, 지속적인 스트레스로 힘든 분들, 이 마음을 다스려야 할 때 일상에서 꾸준히 하면 도움이 되는 방법을 몇 가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호흡도 그렇고 지압도 좋을 것 같은데 좀 소개를 해주세요. 네, 우리가 뭐 호흡법이라고 하면 굉장히 이제 복잡한 호흡법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제 호흡은 편하게 쉬지만 근육 이완법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네. 이것은 우리가 똑바로 누워서 전신의 근육을 하나하나 순차적으로 이제 이완시킨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결국은 우리가 숨은 편하게 쉬시면서 편안하게 똑바로 누우면서 내가 이제 손의 근육 또는 이마 또는 눈, 턱, 입 이렇게 머리부터 차근히 내려오는 거죠. 네. 어깨, 등, 장단지, 뭐 허벅지, 발가락 순으로 이렇게 쭉 가면서 4초간 약간 긴장을 했다가 4초간 힘을 빼주는, 이완시켜주는 방법으로 해서 약간 순차적으로 내 몸에 이완이 되고 편안해진다, 이런 것이 근육 이완법이 될 수 있는데요. 네. 이런 방법을 좀 저녁에 누워서 좀 차분하게 호흡을 편하게 하시면서 하면은 우리가 이제 스트레스로 긴장돼 있던 몸들을 좀 풀어줄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뭐 복식호흡 하지만 복식호흡이라는 거 이제 평상시에 좀 배에 숨을 좀 집중을 하면서 이완을 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좀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지압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뭐 노궁이나 뭐 그런 소부혈이나 또는 우리 발바닥 그 가운데 이제 용천혈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꼭꼭 눌러줬을 때 우리가 발이 또 작용하는 게 우리 자율신경계통도 작용하고 좀 이완을 시켜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발바닥을 좀 꾹꾹, 뭐 정확한 위치를 잘 모르더라도 중앙에 이제 움푹 들어가 있는 부분들을 좀 꾹꾹 눌러줘서 저녁에 이완을 하시는 부분들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화병의 진단 기준이 있는 만큼 이런 분들은 화병에 대한 진단을 받아보는 게 좋다.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요. 네, 아무래도 이제 화병은 이제 중년에 나타나고 그리고 발병 기간도 이제 좀 오래 누적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데 스트레스를 받은 다음에 6개월 동안의 어떤 그런 스트레스가 풀리지 못하고 좀 계속 지속되면서 어떤 신체적으로 나타나면서 몸이 아프고 또는 열감이 느껴지거나 또는 어지러운 거나 입이 마르거나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날 때에는 네. 오히려 이게 화병은 아닌지 하고 의심을 해보시고 적절한 진단을 한번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네. 화병으로 치료 중인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말씀도 해주시죠. 네, 화병은 단순히 감정 이상이 아니라 우리 신체에서도 나타나는 그런 치명적인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데 이 화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평소에 화가 울화가 되지 않게 하는 거죠. 네. 결국은 스트레스는 받을 수 있고 그런 스트레스를 잘 해결하는 능력들이 필요한데 그 바로 화를 적절히 잘 풀어내주는 거. 이게 뭐 분노를 표출하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뭐 다른 운동을 통해서 한다든지 수다를 떤다든지 음악을 한다든지 어떤 다른 걸로 바꾸어서 그 화를 표출하고 표현하고 적절히 소통할 수 있다면은 네. 화병이 없는 건강한 그런 삶을 사실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건강정보 예속운동. 오늘은 우라병, 이 화병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경희대 한의대 황덕상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